안녕하세요. 만점 영어쌤이라 합니다. 오늘은 2019 6월 모평 오답률 3번 해설 강의로 9월 모평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고 1, 2, 3 학평, 모평, 어법이 쌤의 3법칙에서 싹 다 나왔죠. 그리고 독해도 작년 수능 해설 강의에서 알려준 그런 기법들이 그대로 다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이 위주로 오답률 1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월 모평에서는 그 빈칸이 오답률 그 1위인데 작년 수능에서는 그 순서 문제가 오답률 1위였죠. 자, 그 빈칸은 쌤이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일단 소재나 주제를 달리 표현한다 했죠. 달리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 문맥 속에서 이런 문맥 속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한다 했고 그리고 지시어, 연결어, 부정어 주의해라 했는데 특히 이 빈칸 주변에 지시어, 연결어는 반드시 이렇게 세모하고 시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먼저 보고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데 그 이런 의미에서 했으니까 이 앞에서 단서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단서만으로 이제 불충분할 거니까 이 밑에도 이 빈칸에 대한 다 설명이겠죠. 구체적 설명인데, 자, 이런 의미에서 했고, 그리고 보면 빈칸이 지금 주어 이렇게 동사가 빈칸이죠. 이게 주어 동사가 빈칸이면 반드시 그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재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 이제 선택지에 이제 소재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소거를 해줍니다. 소거를 해주고, 이제 우리가 소재에 대한 특징, 소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이제 알아내면 되는데, 그 소재가 보면 이렇게 좀 포멀한 거라 했죠. 포멀한 거고, 다시 말해서 그 무엇이 행해져야 되고 어떻게 그 행해야 하는지, 그게 이제 이 문맥상 포멀인데 밑에 한번 보세요. 농구공을 농구 골대를 통해서 넣어야 되는데 사다리 사용하지 말고 넣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what should be accomplished, how we should accomplish 인 거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빈칸인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불충분하죠. 그래서 밑에 설명이 있는 것이고, 밑에 보면 only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only 이런 것도 셈을 해줍니다. 이런 규칙 내에서만, 가령 이런 농구라든지 야구 규칙 내에서만 이런 행위들이 점 슈팅하고 혹은 이렇게 땅볼을 처리하는 이런 행위들이 그 이해가 된다 했죠. make sense, 이해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빈칸의 규칙의 특징을 알아내야 되는데, 특징이 하나 나왔죠. 이런 규칙 내에서만 이런 행위들이 이해가 된다 했으니까 규칙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규칙은 이런 점 슈팅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따라서 이게 이제 이 규칙의 특징이라는 게 인텔리지블이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문장 보면 이때 이리저는 바로 정확히 그런 인위성,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위성이,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위성, 이게 이거네요. 점 슈팅하고 그 땅볼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인위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위성이 여기서 또 이제 그 다른 특징을 우리가 이제 또 그 발견했는데, 이 룰즈라는 것은 이런 그 점 슈팅 해라, 이런 거 땅볼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거를 인위성이라는 거죠. 그 인위성이라는 그런 또 특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거 아티피셜이 되는 건데, 바로 이런 인위성이,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성이 콤마를 일단 건너뛰고 준답니다. 스포츠의 특별한 의미를 준답니다. 이 말도 전 문장과 같은 말이죠. 즉 규칙에서 만들어진 인위성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가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이잖아. 따라서 이런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성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가 이거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말도 이제 이거 같은 이렇게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규칙이라는 것은 이런 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 인위적인 거지만은 그런 인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될 수 있다. 그 이해가 돼 그런 행위가 이제 이게 농구다 축구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답은 나왔지만은 밑에 이제 좀 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링 이 베스킷볼 스루 훅은 이제 우리가 농구 골대를 훅이랍니다. 베스킷볼 훅 이렇게 하기도 하고 훅을 통해서 사대를 사용하지 말고 훅을 통해서 이렇게 넣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한 이제 과제인 거고. 아 그리고 아까 콤마 건넸던데 콤마 얘기는 뭐냐면 이 동격 콤마인데 이런 규칙에서 만들어진 그 인위성 이런 것들이 그 이런 문제라는 거죠. 과제라는 거죠. 해결돼야 될 즉 그 지켜져야 될 이렇게 좀 과제라는 겁니다. 왜? 공 잡고 뛰면 안 되고 튕기면서 가라 해도 자꾸 잡고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규칙에서 만들어진 인위성이라는 것이 조금 지켜져야 될 그런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구공을 사대를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넣는 것이 이것이 이 말이죠. 인위성이 그죠. What should be accomplished? How it should be accomplished. 그런 의미인 거죠. 넣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스포츠도 이제 그 다음 문장 바로 보면은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 이렇게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 스포츠를 보존할 뿐만 아니고 의미도 생겨난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규칙을 존중해 줘야지 스포츠도 보존할 수 있고 스포츠도 이해될 수 있고 의미도 생겨나는 거죠. 마지막에 첨가하고 있는데 인게이징은 무엇에 관여하다 이런 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여겨질 수도 있는 보통 삶에서는 여기 있죠. 인컨시퀀설은 보통 삶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이런 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규칙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규칙을 존중해 주는 거. 규칙을 존중해 주는 것이 또한 첨가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줍니다. 뭐 하면서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보호된 환경에서 우리의 능력을 탐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 규칙을 존중해 줄 때 즉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도 탐구하게 해준다. 이렇게 첨가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네요. 다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규칙이라는 것은 소재 규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인위적이지만은 아이러니하게 그런 인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농구다. 이런 행위들은 축구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즉 그런 인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잘 지켜줘야 되겠죠. 지켜줘야지 스포츠도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 의미도 생겨나면서 우리의 능력도 탐구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택지 하나씩 보면 1번은 규칙이 스포츠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정반대죠. 정반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법을 알려주면 또 다른 지금 주제문에 빈칸이 주제문이었는데 또 다른 주제문에 이제 똑같은 단어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선택지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함정이다. 함정 꼭 기억하고 그 다음 3번은 이제 소재가 없어서 제거했고 4번은 스포츠가 일상생활과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다 했죠. 않다 했으니까 또 날리고 그러면 이렇게 속어만 어떻게 잘 해도 이렇게 답이 2번밖에 안 남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답은 내용은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런 기법을 통해서 답은 맞춰야 되겠죠. 자 이제 오답률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에서는 이제 오답률 2위가 어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위치지키기가 오답률 2위인데 어떻게 제가 푼다 했죠? 지시어 연결어 지시어 연결을 이렇게 활용해서 논리적인 갭이 있는지 보고 갭이 있는 부분이 답입니다. 답이고 그리고 이런 장치들이 없으면 내용상 이렇게 논리 관계를 봐야 한다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면 이 지시의 연결은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또한 이런 거 이게 연결어고 또 디스 이런 거
이런 게 지시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뭐가 있다 그랬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개는 뭐고 다른 한 개는 뭐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 사이에는 이런 연결의 지시가 없지만은 내용상 이 문장은 이 문장에 대한 뭐 이렇게 환원이구나,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거는 그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지시어고 지시어고, 또 이런 것도 지시어죠. 이런 거 세모하면서 푸는데, 이런 장치들이 없으면 내용상 논리 관계를 이렇게 잘 따져본다. 자, 그리고 주어진 걸 앞에 뭐가 나왔을지, 뒤에 뭐가 나올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 했는데, 자, 이제 주어진 것부터 보면 또한 사례가 있다죠. 이 상황, 하여튼 이 코인, 이 상황의 반대를 보여주는 또한 이런 사례가 있다 했으니까 앞에는 어떤 사례가 한번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이렇게 사례가 이렇게 사례가 있는 요 다음 3, 4번에서 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사례가 있다 그랬고, 이 상황의 반대를 보여주는 했으니까 어떤 하나의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상황의 반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져야 되겠죠.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진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소재부터 파악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거짓말, 얼굴을 가지고서 거짓말 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비록 몇몇 사람들은 훈련을 받지만 알아차리도록 거짓말을 얼굴 표정으로부터, 보통 이 올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콤마 있으면 요 콤마까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뒤쪽이 중요한데, 보통 사람은 미슬레전에 속임을 당해서 그 결과 믿게 된답니다. 거짓의, 그리고 조작된 얼굴 감정. 이 말 똑같은 말이네요. 얼굴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속임을 당해서 이런 걸 믿게 된다 이 말은, 이런 얼굴 감정을 믿게 된다 이 말은 얼굴로 거짓말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었고, 이 이유 원 이런 것도 세모를 합니다. 원 이런 것도 세모를 하고, 이것에 대한 이것이 뭐죠? 이거 얼굴로 거짓말 할 수 있는 거,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두 개의 투페이스드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이디스 이 투페이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개의 신경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보통 투페이스는 이제 두 개의 얼굴, 양면적인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항상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두 개의 다른 신경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개, 이게 뭐냐면, 한 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한 개는 뭡니까? 한 개는 이 발런트리, 그냥 발런트리 합시다. 발런트리 컨트롤 아래에 있는 거고, 또 다른 그런 신경 체계는 작동하는데 인발런트리 컨트롤 아래에서 작동한답니다. 조금 단순화시켜 보면, 우리가 이제 얼굴로 거짓말 할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신경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는 발런트리고 한 개는 인발런트리, 이렇게 다른 한 개는 인발런트리다 이렇게 하고, 이것만 가지고 또 이해가 불충분하죠. 따라서 이제 부연 예시를 들어줄 건데,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고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개인들에 대한 손상시키 신경 체계를 이런 발런트리 나오죠. 발런트리 얼굴 표정을 통제하는 신경 체계를 손상시킨 그런 개인들에 대한 사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요거 아까 발런터리 신경 체계에 대한 부연 예시가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이 있는데 이런 발런터리 신경 체계를 손상시킨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즉 대 이런 거 세모하고, 대 이 사람 되겠죠. 발런터리 신경 체계를 손상시킨 이런 개인들은 대 반드시 세모하고, 이렇게 만들어 속임의 원주 표정 익스프레션즈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답니다. 이것도 이 디시티풀, 이것도 문맥상 발런터리죠. 발런터리
그 발런트리 신경체계를 손상시켰으니까 당연히 발런트리 즉 deceitful 이런 표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장도 지금 그 이 발런트리에 관한 설명 맞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또 못할까 싶어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이 적하면서 부연 설명해 주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이 deceitful 표정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즉 다시 말해서 그 감정이 즉 문맥상 얼굴 감정 당신이 보는 그 상대의 얼굴 감정이 이제가 수로인데 감정이다 그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발런트리한 이런 그 이 통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의 이거 말도 이 말이죠. 발런트리 얼굴 표정을 만드는 내용에서 필요한 발런트리 컨트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상대의 얼굴 감정이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발런트리 신경체계를 손상시킬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 개인의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다음 가보세요. 그 이러한 디즈 피플 반드시 세모하고 이러한 사람은 손상시켰는데 그 시스템 신경체계겠죠. 그 인발런트리 갑자기 인발런트리가 나오죠. 인발런트리 그 표정을 통제하는 신경체계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는 발런트리 신경체계를 손상시킨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인발런트리가 나오니까 지금 논리적인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은 여기 5번에 들어가는 거고 또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상황이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발런트리 신경체계를 손상시킨 그런 개인들이죠. 개인들의 반대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임상의 사례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부연 예시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경체계를 발런트리 신경체계를 손상시켰으니까 이때 소대슨 그래서 유일한 변화 그들의 태도에 있어서 유일한 변화는 그 뭐다 실제로 의도된 그런 표정이다. 문맥상 그 발런트리 이 표정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발런트리는 보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기쁘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인발런트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인발런트리 신경체계를 손상시켰으니까 너무나 기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 안 만들어지겠죠. 안 만들어지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발런트리 표정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답률 3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빈칸이 3위인데 다시 어떻게 푸는지 리뷰 해보면 소지나 주를 달리 변환되어 있습니다. 달리 이렇게 이런 거를 그 farmer, wholesaler, retailer, consumer 이런 걸 이렇게 달리 변환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시어 연결어 부정어 주의하는데 특히 빈칸 주변에 이런 거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했고 이런 게 연결어고 또 이런 게 연결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지시어 또 이런 게 연결어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일반 동사를 강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아까 전에 only처럼 이런 것도 그 주제 싣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주의합니다. 자, 이제 그 빈칸을 먼저 보고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했죠.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게 올도로 시작하고 있으면 주제문이고 올도부터 이렇게 그 콤마까지는 별 의미가 없다 했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 이러한 가격이 냈으니까 지금 반복되고 있죠. 가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소재입니다. 소재에 대한 특징이 뭔지 목표를 설정됐죠. 가격 특징이 뭔지 알아내면 되는데 밑에 보면은 이 모든 제품은 이렇게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고 하지만 세모 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어떻겠죠? 좀 이렇게 달라진다 했고 그 다음 문장을 또 보면 또 가격이 하여튼 이런 가격이 농부들이 이런 사람들 받는 그런 가격이 또 이렇게 플렉스블 유동적이라 했죠. 유동적이라 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예를 들어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 같은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그리하여 그리하여 했으니까 앞에는 이런 원인이겠죠. 원인 이런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 가격이 정말 이런 거 세모 정말 보여주는데 그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답니다.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주제문 첫 번째 그 문장과 같은 내용이겠죠. 그 이 올도부터 이렇게 요 콤마까지는 의미가 없다 했는데 그냥 빠르게 한번 해석해 보면 가격이 이때 대는 그들이 아니고 그것들입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슈퍼마켓에서 시간마다 이런 지역의 변화, 수요 공급의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몇 시간마다 바뀌는 건 아닐지라도 이게 이제 주어져 소재. 즉 가격은 정말 뭐다? 정말 어떻습니까? 가격이 달라진다 하고 있네, 그죠?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이런 거를 이렇게 달리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달리 표현한 거죠. 지금 요약하고 있는 문장인데 달라진답니다. 하기 위해서 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주 근본적인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뭐 상태 상황 그 생산 이게 이제 공급이죠. 공급과 수요의 그런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이죠. 요 말이죠. 이렇게 이 같은 말이고 요거를 이렇게 달리 표현했고 요거를 이렇게 달리 표현해서 지금 이 전체를 정리 요약하고 있는 그런 문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달리 표현하면 이 빈칸이 되는 건데 이 빈칸을 보면 그 빈칸 되는 건데 그 1번부터 한번 보죠. 이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을 보여준다. 이거 보여준다는 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쌤이 이거 낫이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라 했죠. 이걸 놓치게 되면 이게 지금 수요 공급이 많이 또 다른 주제문에 지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낚인단 말입니다. 수요 공급 원칙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정반대죠. 정반대고 아까 그 쌤이 중요한 기법을 한 개 알려줬는데 이 또 다른 주제문에 이렇게 수요 공급 이 똑같은 수요 공급 이렇게 그 똑같은 이렇게 그 어구가 이게 선택지에 나오면 뭐라 했습니까? 함정이었죠. 함정. 그래서 이거는 날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날릴 수 있어야 되고 2번 보면 시간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낫이 있고 이 앞에 또 낫이 있으면 이렇게 약분해 주면 됩니다. 약분. 그러면 시간마다 바뀐다 이 말이죠. 바뀐다.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는다 했죠. 바뀌지 않는다 했고 그리고 올도부터 콤마까지는 별 의미가 없다 했으니까 올도부터 콤마까지 있는 거는 일단 그 답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쁜 날씨 때문에 올라간다. 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거 나쁜 날씨 이것도 보면 예시에 지금 나쁜 날씨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예시에 또 이렇게 있는 단어가 그대로 이렇게 선택지에 나와도 오답이다. 그리고 이제 4번은 보세요. 가격이 일단 이게 날리고 이것도 날리고 이렇게 하면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세력에 적응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맥 속에서 가격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 문맥 속에서 달라진다 이런 그 수요 공급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격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렇게 달리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소재의 특징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이 말이죠. 이 말이 이 부분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면은 가격이 시장 세력에 적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달라진답니다. 가격이 달라지는데 수요 공급은 아까 이런 거를 이런 세력들의 수요 공급이라는 데죠. 이런 수요 공급에 그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한다 이렇게 이런 수요 생산 전반적인 이런 수요 공급의 이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상태가 다시 이렇게 인터랙션으로 하는 거고 이런 상호작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고 그리고
그 변화될 수 있다. 농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없죠. 없으니까 그 오답입니다. 자, 이제 오답률 그 4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오답률 4위인데 어떻게 푼다 했죠? 다시 지시어나 연결어, 지시어나 연결어 그 세모하면서 논리적인 이런 게 지시어죠. 논리적인 갭이 있는 부분이 답이라 했는데 이런 게 연결어, 이런 게 연결어. 근데 이런 장치들이 없으면 내용상 논리 관계를 잘 따져본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글 앞에 뭐가 나왔을지,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올지 이렇게 한번 추측해보고 들어간다는데, 보면 느낌상 하지만 그 상당한 차이가 있답니다. 에듀튜너 모먼트에 관한 그 구조 파악 공부 잠시 해보면 우리가 여기 all 있죠. 근데 OR은 요거 외들절 1번, 외들절 이렇게 2번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이런 거 히말라야에 관한 이런 피엠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become excited 되는 거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런 네팔은 문맥상 이거죠. 요거 히말라야 이렇게 실제로 히말라야로 가보는 거 하고 텔레비전으로 이런 거 보는 거하고 실제 가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했잖아.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상당한 차이가 뭔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이 관광이라는 것은 발생하는데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 이런 상상의 영역과 그리고 물질 세계, 즉 실제 세계에서 동시에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렇게 부연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념 설명했고 뒤에 부연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주제문인데,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in contrast는 뭐뭐 대조적으로 그 문학하고 이 film 영화와 대조적으로 it 소재입니다. 소재는 초래하는데 그 진짜의 이거죠. 피지컬 월드 진짜의 세계를 초래하는데 동시에 이런 판타지라든지 꿈, 소망 이런 게 이거죠. 이게 상상이죠. 상상의 영역에도 이렇게 영역에 매여진처럼 남아 있으면서 이 말은 동시에 이 관광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 실제와 상상 동시에 발생한다 그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말 똑같은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은 이제 문맥상 초래하는데 의식적인 재현을 처리한답니다. 미설라지컬은 이제 신화적인 대신 여기서 문맥상 이게 상상 이런 상상의 이렇게 의식적인 재현을 처리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상상했던 거를 직접 가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의 재현을 초래한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후자 in the letter는 후자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they 그들은 최소 부분적으로 가상의 세계에 남아있다 했는데 후자의 경우가 조금 지금 애매하죠. 앞에 뭐 두 개가 나와야지 전자 후자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나왔고, 그리고 they도 보면 이거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갭이 생기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되는 건데 후자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이런 거 볼 수도 있고 직접 가볼 수도 있다는데 직접 가보는 걸 말하는, 가보는 거 할 때 대인의 people 그 가보는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가상의 세계에 남아있다 했죠. 왜? 동시에 발생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면 왜 부분적으로 그 뒤에도 지금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가상의 세계에 남아있냐면 they 이거 세모하고 그것은 순간을 경험한답니다. 순간을 경험하는데 그들이 이미 본 집에서 책으로 집에서 본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답니다. 내가 집에서 이런 걸 보고 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영화로 그런 걸 보고
그런 본 거를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그런 본 게 지금 떠오른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집에서 책에서 봤는데 실제로 가니까 그 순간에 떠오른다 이 말.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계속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연결이 없지만은 다 연결해서 넣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작년 수능에서 이 부분이 그 이유는 이 부분이 딱 이게 주어진 글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수원 바다에 수원을 투하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지만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에서도 수온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바다가 멀리 떨어진 호수에서도 발생한다 하면서 그 이유는 부분이 이렇게 그 주어진 걸로 나왔고 근데 하지만 호수에서도 발생한다 그 부분이 이제 올라가도 좋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컨셉이죠. 이번에는 그 컨셉으로 나온 셈이고 그 이유는 이제 이 공중으로 날아와서 그렇다. 그 이유는 이제 작년 수능에 주어진 걸로 올라갔고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그 연계로 이게 없는 그런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런 순간을 실제로 가서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그들의 이런 거에 대한 그들의 개념적 이렇게 상상했던 것이 확인되는 거죠. 확인되지만 하지만 첨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확인이라는 것은 그 실제적인 경험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때 신화라기보다 상상 그러니까 그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런 걸 보고 상상했던 것이 전달되는데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이 말이죠. 이 책 이런 거 텔레비전 이런 것보다 전달된다. 이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는 책을 보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상상한 것을 실제로 가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상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지금 현실 세계 실제 세계에 기반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전달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비단 관광뿐만 아니고 만사가 사실 그렇죠. 그 공부도 영어 공부도 보면은 제가 이제 쌤이 지식 개념 영역 끝내고 나머지는 자꾸 만나보면서 감을 증가시켜야 된다 했죠. 그렇고 사실 나머지 어떤 세상 일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죠. 실제로 이렇게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사하는 바가 엄청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자 이제 오답률 5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이 그 오답률 5위인데 어법 이렇게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첫 시간에 했던 거 아주 빠르게 한번 복습해보고 그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쌤이 한 문장에는 일단 요까지가 이제 구조 파악 해석하는 방법이고 요 세 가지가 이제 문제 풀이 방법인데 요거 문제 풀이 그 하기 전에 해석하는 방법 빨리 한번 그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에는 반드시 하나의 수로가 있어야 된다 했고 이게 대전제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명사는 넌 이렇게 해석한다 했고 그리고 수로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뭐뭐를 이렇게 해석한다 했고 수식어는 여러 개 올 수 있는데 그 이 문 뒤에 올 수도 있고 이 사이에 올 수도 있는데 수식어는 이제 그 동사를 꾸며주거나 앞쪽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했죠. 그리고 이 앞에 오면 보통 콤마가 찍힌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장인데 예를 들어보면 student study English at 만점 영어 in 부산 하며 학생들은 공부한다 English 영어를 at 만점 영어에서 공부한다 in 부산에 있는 만점 영어에서 이런 게 문장인데 이 만점 영어에서 부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이 사이에 올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 여러 개 올 수 있고 이게 문장이었고 그리고 밑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덩어리 단어로 인식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find A 형 or 명 하면 A가 뭐뭐라 여기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단어로 그 인식하고 이렇게 그 외워주면 되겠고 이런 거 제외한 나머지는 첫 번째 명사는 뭐뭐는 학생은 여기 오면은 학생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거예요. 여기서 수능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게 절대로 아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정에 빠질 경우 함정이니까 쌤이 제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번, 2번, 3번을 판별하고 이런 과정 거쳐서 반드시 풀어야 된다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어의 특징 한 개 배웠는데 한 단어면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지만 꾸며주는 부분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게 된다. 밑에 보면 한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서 꾸며주지만 요 꾸며주는 부분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게 되죠. 이게 영어의 또 다른 특징이었고, 그리고 밑에 이런 장치들이 있다 했는데 이런 장치들 이런 장치들도 보면은 다 두 단어 이상이죠.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문장 속에서 이제 명사나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게 되는데 자,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에서 앞에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이 명사를 이런 장치들이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은 뭐뭐 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이 동사를 꾸며주게 되면은 뭐뭐 했어 뭐뭐 써 다 이런처럼 동사를 꾸미듯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to 동사하고 동사 ing 그리고 접주동 이런 것들은 이게 수식어, 뉘앙스 수식어 역할뿐만 아니고 문맥 속에서 이게 것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 덩어리가 이 위치에 따라서 뭐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PP가 뭔지도 배웠는데 PP가 뭐라 했죠? PP는 이미 이렇게 워즈 수로가 있는데 이 앞이나 뒤에 또 과거형 동사 비슷한 거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걸 PP라 했죠. 이런 걸 PP라 그랬고, 명사 관련되면은 뭐뭐 되느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동사 관련되면 뭐 채로로 해석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PP라는 것은 형용사 역할하는 거죠. 형용사 역할하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쌤이 말하는 PP라는 것은 여기 PP 이것도 have PP 보이죠? 이런 PP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는 그냥 have PP는 그냥 먹다처럼 하나의 덩어리 동사로 다 동사로 인식하는 것이고, 쌤이 말하는 PP는 이런 거 그 형용사 역할하는 혹은 그 해피 같은 이런 걸 그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게 문장이 뭔지 특징 그리고 이런 장치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였고, 이제는 이제 그 이 세 가지 법칙만 쌤이 딱 알면 된다 했는데 1번 법칙이 뭐였죠? 1번 법칙은 이 밑줄 이용 기준으로 설명하면 동사, 투동사 혹은 ing 혹은 pp 이런 거 밑줄일 때 1번 법칙이고, 반드시 이 1번 법칙일 때는 주어 동사를 먼저 표시하는데 단 좀 왼쪽에 접속사가 있으면 접수동을 이렇게 표시한다 했습니다. 하는데 하고, 만약에 동사가 없으면 당연히 뭐 to나 ing를 떼서 동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줄 뒤에 목적어 유무를 확인하고, 목적 없으면 보통 PP가 맞는데 예외도 있으니까 부분 해석도 반드시 해봐라 했습니다. 부분 해석은 하는 된 이런 것들은 동사, 투동사 이런 것들은 동사 이런 것들은 뭐 하는 이런 의미고, 그리고 PP는 된 이런 의미죠. 이런 게 부분 해석이랍니다. 하는 된 여기까지 해본다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법칙은 밑줄 다음 혹은 다음에 동사가 있을 때, 즉 접속사 할 때 이제 그 2번 법칙인데, 이 가로를 보듯이 접속사부터 동사 물결까지 가로를 해주고, 근데 단 이런 접속사 앞에 진사가 위치하고 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에 진사가 있으면 진사부터 이렇게 동사 물결까지 가로를 해주고 가로친 부분은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고, 그리고 이제 가로를 친 다음에 그 접속사가 이제 W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who라든지 whom, whose, which, where 이렇게 who로 시작하는 W로 시작하는 이런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요 밑에 이렇게 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을 이런 식으로 적고 요거를 포함해서
이런 지시를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이 되는지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의 접속사, 요 W 이외의 접속사, 뭐 as라든지 뭐 that이라든지 whether 이런 거, 그 이외의 접속사는 이제 그 접속사 대신에 was로 치환하고 그 뒤쪽을 해석해 봅니다. 뒤쪽을, 알겠죠? 뒤쪽을 해석해 본다 했고, 그리고 원밑줄일 때는 바로 가로하고 그 뒤쪽을 이렇게 뒤쪽을 해석해 보면 된다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밑줄 왼쪽, 보통 왼쪽인데 왼쪽에 and or but 이런 게 있으면 3번 법칙이라 했고, 3번 법칙은 그 법칙에서는 이제 동사 이런 거, 투동사, 동사 ing는 같은 형태를 연결시킵니다. 같은 형태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pp하고 이렇게 형용사, 호형용사 pp 이런 거는 형태는 다르지만은 그 문장 속에서 이제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연결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 두 가지 형태가 이 동사 밑줄인데 보니까 동사도 있고 뭐 ed도 있고 다 있는 ing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쌤이 해석까지 해보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그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게 밑줄 먼저 본다 했죠. 밑줄 먼저 보는데 지금 밑줄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딱 보이죠. 그러니까 몇 번 원칙입니까? 쌤이 2번 법칙이죠. 접속사 2번 법칙이니까 동사 물결까지 가로하고, 요거는 이제 아까 W 이외 접속사니까 요 that 대신에 뭐 was로 이렇게 was를 대입시키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 뒷부분 해석해 봅니다. 해석해 보면 그들은 종종 반응한다 말이 되죠. 말이 되면은 was이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원밑줄이니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원밑줄일 때는 그 접속사부터 이렇게 동사 물결까지 가로하고 what 뒤에 해석해 보라 했죠. 해석해 보면 사람들은 한다 뭐뭐를 없죠. 가로친 부분 선생님이 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는데, 지금 사람들 한다 하면 뭐뭐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 완전한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꾸며주는 명사까지 없어야 된다는데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죠. 그들은 이렇게 공부한다니까 꾸며주는 명사도 없으니까 what이 맞는 겁니다. 즉 what은 이렇게 명사 두 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품사 이런 건 쌤 날려라 했고, 그 다음에 4번이 그 몇 번 원칙입니까? 이걸 쌤 여러분 1번 원칙을 하면 안 됩니다. 쌤이 그 3번 원칙이 아닌지 먼저 확인을 했죠. 옆에 그 OR이 있으니까 요거는 1번이 아니고 3번 원칙입니다. 3번 원칙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ed인데 이 옆에 ed가 있죠. 있지만 여기 보면 이 동사도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을 해봐요. 해석을 해보면은 사람들은 제공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OR은 이거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ED를 떼주는 거죠.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몇 번 원칙입니까? 1번 원칙이죠. 1번 원칙이니까 선생님 주어 동사를 표시하라 했고 수로, 그냥 밑줄 뒤에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 있죠. 목적 있고 있으니까 이제 PP가 아니니까 ING가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지만 부분 해석도 해봐야 하는데 ING 부분 해석은 뭐였습니까? 하느니였죠. 사람들이 이런 개인들을 이런 상태로 남기는, 그죠? 남기는 ING, 남기는 되죠. 하는, 남기는니까 이게 ING가 확실히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법을 끝마쳤습니다. 자, 이제 오답률 6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 6위도 빈칸인데 자, 쌤이 그 소재나 주제를 달리 표현한다 했죠. 달리 표현한다 했고, 이런 식으로 문맥 속에서 이런 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달리 표현하고, 그리고 그 지시어 연결어, 특히 빈칸 주변에 지시어 연결어 부정어 주의한다 했는데 이런 게 지시어죠. 이런 게 지시어죠. 연결어, 지시어, 연결어 이런 거 주에서 보는데 선생님 빈칸 먼저 본다 했습니다. 빈칸 먼저 보는데, 빈칸 먼저고 목표를 설정한다 했죠. 설정하는데
이 소설 이론가들이 이 그 장르 즉 소설을 정의하는데 전기 형식으로 정의한답니다. 근데 대세는 이제 전기 형식으로서의 소설을 말하는데 그 전기 형식의 소설이라는 것은 이때 두드러지게 된 것인데 된 이런 그 소설을 왜 전기 형식으로 정의하는데 빈칸은 왜죠. 왜 그렇게 소설을 전기 형식으로 정의하냐. 왜가 빈칸인데 다시 말하면 전기 형식으로서 소설의 특징이 뭔지 그게 빈칸이죠. 그게 빈칸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소재의 특징을 찾으면 되는데 그 밑에 보세요. 더 이런 거 세모하고 소설은 이 사람이 주장하길 이런 사람이 주장해도 유명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주제입니다. 주제 여러분. 소설이라는 것은 형식을 줌으로써 문맥에서 형식을 준다 이 말이죠. 전기 형식을 줌으로써 즉 전기 형식으로서 소설은 이 말이죠. 그 드러내 가지고 구성하려고 한답니다. 숨겨진 그런 부분, 삶에 숨겨진 부분을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이렇게 글로 적으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고 그다음 또 밑에 보세요. 또 그러므로 연결사 있네요. 그러므로 그 구성은 소설의 구성이라는 것은 그 주인공의 어떤 그 위디는 지금 부사로서 내면에서 주인공 내면에서의 어떤 것을 이렇게 찾는 거랍니다. 이런 거 내면에서 주인공 내면에서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좀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러한 디스 그 지시어 이런 설명에 따르면 그 객관적인 목표는 없는 거죠. 단지 주관적인 목표만 있을 뿐이다. 이런 법칙을 찾는 그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을 찾는 그런 주관적인 목표뿐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라서 이런 구분이라는 것은 이게 범죄인지 뭐 영웅주의인지 이런 구분이 이게 비커미스러운데 순전히 주관적인 구분이 된다는 거죠. 판단될 수밖에 판단되는 이런 이게 이제 PP죠. PP. 특징과 복잡성, 개인 의식의 특징과 복잡성에 있으면 판단되는 그 주관적인 것이다 했으니까 즉 이게 이제 범죄인지 뭐 영웅주의인지는 그 사람 주인공의 어떤 내면의 의식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영웅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이 말이니까 이런 걸 들어 전부 다 달리 표현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 전기 형식으로서의 소설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특징을 이렇게 적는 거죠. 특징을 확립하는 거다. 따라서 정답 1번이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오답률 그 7위로 가겠습니다. 자 그 또 빈칸이 오답률 7위인데 빈칸은 다시 소재나 주제를 이렇게 달리 표현한 데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는데 이 보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달리 표현한다. 달리 이 문맥 속에서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고 그리고 이제 지시어 연결어 부정어 특히 빈칸 주변에 이런 장치들의 그 주의해라 했는데 보면은 이게 디즈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지시어죠. 지시어고 또 이런 것도 연결어 또 이런 거 지시어 또 이런 거 연결어 이런 거 주의하면서 풀어놨고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빈칸 문장을 먼저 보고 목표를 설정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런 개인에게 있었으니까 이런 개인이 어떤 개인 앞에 있어야 되겠죠. 어떤 개인이 있었겠고 이런 개인의 이제 이 특징이 뭔지 그것만 알면 되겠네요. 이런 개인의 특징이 뭔지 알면 되는데 이런 개인이 어떤 개인인지 한번 봅시다. 이런 개인은 strong sense of self-efficacy인데 self-efficacy 생소한 개념이 나오면 밑에 뜻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 이렇게 반드시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이렇게 콤마 OR은 적 이렇게 생소한 개념이 나오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능력에 대한 판단인데 이 달성하는 특정 수행의 레벨을 달성하는 능력에 대한 판단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퍼포먼스 그죠? 일을 얼마나 잘하냐 그거를 이제 그 판단하는 게 그런 능력 일을 달성하는 능력 그게 이제 셀프 에피컷이네요. 그러니까 일을 누군 달성을 잘한다 어려운 목표를 달성을 잘한다 그러면 높은 셀프 에피컷을 가진 사람이겠죠. 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 하이 높은 셀프 에피컷이 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소재인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추구한답니다. 그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데
보통 사람의 도달 범위 바깥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므로 이런 게 그 연결어, 또 이런 강한 그 자기 현혹감을 가진 사람은 기꺼이 걸어 나간답니다. 그 문화적으로 규정된 그 행동 바깥으로 걸어 나간답니다. 막 위해서 이런 그 태스크 일이라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포위치 그런 목표하고 그 일에 대해서 위치는 요거 태스크하고 골드 그런 일에 대해서 성공은 여겨지는데 그 가망이 없는 것으로 대다수의 사회 행위자의 대다수에서 가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런 일 과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바깥으로 기꺼이 걸어 나간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이런 개인에게 문화는 이렇게 해라 그런 문화가 이렇게 한다, 이런 문화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의 행동에 아무런 리틀 거의 혹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이게 달리 표현한 거고, 또 밑에 또 이해가 불충분할까 싶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호주인들은 지지한답니다. 밑에 이거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지지하는데 이런 톨 퍼피 신드롬, 이 또 생소한 개념이 나왔지만 이건 나오면은 제가 부연 설명해 준다 했죠. 톨 퍼피 신드롬을 지지하는데 이게 뭐냐면 속담이네요. 속담. 이 속담은 암시하는데 어떤 퍼피라도, 이 퍼피는 그러니까 소재를 달리 표현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어떤 퍼피라도 아웃그로는 무엇보다 더 잘하다. The others, 문맥상 다른 퍼피는 참고로 풀입니다. 다른 풀보다 더 많이 자라는 어떤 퍼피라도 그 개땅 잘려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any overachiever, 이 소재를 달리 표현한 거죠. 어떤 이렇게 과성취자도 결국에는 실패한다. 이런 속담을 지지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근데 하지만 연결서 없지만 내용상 이렇게 넣을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인터뷰해보고 관찰해 보니까 이래서 바로 이런 하이 셀프 높은 자기 현혹감을 가진 호주인들이 이렇게 걸어 나간답니다. 이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 바깥으로 걸어 나간답니다. 왜? 실제로 이 평균 너머로 뭐 이런 거를 생각되는데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달리 표현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문화가 그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거죠. 빨리 좀 해설을 했고, 그리고 밑에 3번에 가보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맞는 말이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맞는 말이지만은 이 지문에서 이런 말이 없죠. 이 맞는 말이지만 지문에 없으면 이렇게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추론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속을 한다. 자, 지금까지 이제 7문제 해설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학습 방향에 대해서 언급해보면, 선생님 요거를 딱 기억해야 했는데, 이 감언 깜지부는 독서, 이거는 저희 이 교습서에 거의 한 10년 동안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이 보면 지금 요 부분이 문장 구조 파악해서 해석하는 방법이었고, 이 부분이 1, 2, 3법칙, 이게 이제 문제 풀이법, 이게 쌤이 말하는 지식 개념 영역이라 했죠. 지식 개념 영역이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지식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되고, 문맥 바깥에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다. 독서를 해, 독서. 혹은 최소 이런 거를 단락이라 하죠. 최소 단락 단위, 문맥이 있는 단락 단위의 글을 많이 읽어볼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 감이 생기는 알게 감이 생겨야지 글이 잘 읽히게 되는 겁니다. 잘 읽히게 되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은 또 배경 지식,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 지적 호기심, 주도력, 이런 자질들의 이제 토대가 되는 건데, 이런 자질은 앞으로 이제 뭡니까 딥러닝, 머신러닝, AI가 딥러닝하고 머신러닝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런 시대 때, 그러니까 걔들이 막 학습을 통해서 사고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 시대 때 우리가 이런 독서를 통해서 이런 자질들의 토대를
토대를 만들어야지 이제 걔들하고 협업 관계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있게 되고 이 글도 잘 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 절대로 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명 바깥에서 우리가 편의상 시스템 뭐 혹은 지면상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문명 바깥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감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차질들의 어떤 그 역행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는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방향을 꼭 기억하면서 하시면서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라든지 지인에게 많은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수도 얼마 좀 많이 돼야지 쌤도 이제 의욕이 있어가지고 자꾸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고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에는 고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그 육구하고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좋습니다. 그 꼭 기억하시고 열공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만점 영어 쌤이었습니다.